연행을 시도하면서 그 길을 압박을 하면서 쳐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것은 중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우려했던 박근혜 정부의 이제는 본색을 드러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들을 했습니다. MB 5년을 뒤로하면서 설마 이명박보다 심하겠냐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정수사 열면하고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영원히 격리시키는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처에서 대놓고 노동조합 탄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위기라고 합니다. 제출하는 해법은 제각각입니다. 동지들, 저는 민주노총을 위하면서 정말 모두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은 슬기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개혁해나고 바꿔내면서 정말로 중심성을 높여낼 때 수많은 장기투쟁 사업장들의 투쟁의 해결점이 열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종탑에 있는 우리 오수영 여민희 동지 하루빨리 내려오게 하는데도 이제는 그 말조차 미안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화동 지하철역에서 재능 본 사람 올 때마다 성당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성당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 터져서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지들, 하루빨리 우리 동지들 정말로 승리를 머금고 내려와야 됩니다. 어저께 연맹은 오래간만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해고됐던 우리 이마트 지도부들이 전원복직을 하면서 노동자 불무지인 이마트 전체 점포에 노동자 게시판을 확보했고 타임오프를 확보했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확보했고 신세계그룹이 전태평전을 부르셨던 것들을 사과했고 민주노총과 저희 연맹 사이트를 해킹했던 것들을 사과했고 다시는 이딴 짓거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는 서명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이마트 동지들과 함께 고생했던 동지들이 소주 한잔을 하다가 상용자동차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동지들 너무 실수로워서 그 술자리를 정리하면서 종탑으로 경찰서로 나름대로 가면서 정말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기뻐할 수 없는 이런 현실들을 마주하면서 정말로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것들이 쭉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들을 더욱 어둡고 우울하게 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수요일 내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5월 1일 우리 노동자들의 생일날 재능교육과 서비스 연맹은 한판 승부를 할 거라고 엄하게 경고하면서 동지들 몇 명밖에 없는 우리 재능교육 동지들, 저기 송탑에 있는 우리 여성 동지들께 지금처럼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내부가 여전히 어렵지만은 우리 내부 계속 하나가 되는 작업들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드시 이 투쟁 승리를 이끌어서 우리 모든 연대 동지들께 갚도록 하고 정말 승리로 연대 동지들께 저희들이 지금의 힘든 내용들을 100배
자제하면서 모든 투쟁하는 동지들이 모범으로 저희들 이 투쟁 반드시 승리로 갚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네! 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단결로, 연대로 반드시 승리하자! 연대로 반드시 승리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으쌰! 투쟁!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학습지노조 조합원 강종숙, 유득규, 황창원 동지가 지금 어제 쌍차 대한문동 성장 철거와 분향소 재설치 그리고 기자회견 과정에서 연행이 되어서 지금 금천경찰서, 도봉경찰서, 서초경찰서에 입감되어 있습니다. 어제 긴박했던 그 투쟁 상황들 총 연행자가 48명이라고 하는데 서울지역본부 김상렬 조직국장 모시고 상황 보고 잠깐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적설본부 도의국장 김상렬 투쟁원 인사드립니다. 투쟁! 네! 어제가 대한문 농성장 설치한 지 딱 365일째 만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50분경에 우리 쌍차 조합원 동지 3분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5시 50분에 중구청 직원들과 용력을 포함해서 수십 명, 150명 정도가 몰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싹쓸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덤프트럭이 왔습니다. 그 농성장 자리에 화단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흙을 붓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10여 명의 동지가 연행됐습니다. 목소리 크게 질렀다고 연행하고, 욕했다고 연행하고, 아무런 원칙도 없고 무시막지하게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동지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화단봉사를 시작하겠다며 저희들을 몰아내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인 대한문 앞에는 완전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문화제를 진행하면서 다시 천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경찰은 합법적으로 신고된 평화적인 집회 장소를 난입해서 또다시 연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시 경에 문화제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또 새벽 1시에 또 화단공사를 하겠다며 중구청에서 몰려왔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난장판이었고,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새벽 6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총 48명의 동지가 연행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문 분향소는, 대한문 농성장은 단순한 천막이 아닙니다. 우리 22명의 먼저 가신 쌍차 동지들을 모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쌍차 해고자 동지들의 마음의 집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노동자 민중들의 마음의 집이었습니다. 비록 어제 힘없이 철거당했지만 반드시 그곳에 다시 분향소를 설치하고 쌍차 투쟁을 계속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48명이 아니라 480명, 4,800명이 연행되고 우리 모두가 연행이 되어도 그곳에 반드시 분향소를 설치하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그 투쟁에 저희 민주노총 설본부도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네, 고맙습니다. 곳곳에서 투쟁이 힘차게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재능교육 이곳 농성장에서도 오늘이 종탑농성 59일 차입니다. 여민이 오수영 동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새도 아닌데 종탑에서 며칠째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인사말로 촛불문화제를 맞이합니다. 언제쯤 땅을 밟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순간순간 해봅니다만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지들, 전태일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노동법과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그 앞에 말이 생각납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며 노래 부르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 노래단 모시고 공연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신 동지들, 그리고 우리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께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표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들려드릴 노래가 이명박 정권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한참 동안 안 부를 줄 알았는데 바로 또 오늘 부르게 됐네요. 유신의 부활,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을 죽이려 하는 저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말고 이제 떠나가. 네가 아니라도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내려와. 너만 아니라면 더 잘 살 수 있어. 네가 말하는 그것이 우리 바람은 절대 아니야. 네가 꾸는 그것이 우리 바람은 절대 아니야. 너의 생각, 너의 행동, 모든 것이 무너지네. 너의 미소, 너의 말, 더 이상 참지 못해. 하지 말아 내버려도 아무것도 손대지 마. 이런 일랑 갖지 말고 제발 그냥 가버려.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좀 봐. 다시 떨지 말고 솔직해져 봐. 딴 데 보지 말고 우리를 좀 봐. 보이지가 않네. 그만 때려쳐. 네가 말하는 그것이 우리 바람은 절대 아니야. 네가 꾸는 그것이 우리 바람은 절대 아니야. 너의 생각, 너의 행동, 모든 것이 무너지네. 너의 미소, 너의 말은 더 이상 참지 못해. 하지 말아 내버려도 아무것도 손대지 마. 이런 일랑 갖지 말고 제발 그냥 가버려. 하지 말아 내버려도 아무것도 손대지 마. 이런 일랑 갖지 말고 제발 그냥 가버려.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좀 봐. 가식 떨지 말고 솔직해져 봐. 딴 데 보지 말고 우리를 좀 봐. 보이지가 않니. 그럼 그만 때려쳐.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좀 봐. 가식 떨지 말고 솔직해져 봐. 딴 데 보지 말고 우리를 좀 봐. 보이지가 않니. 그럼 그만 때려쳐. 네, 이명박근혜 정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재능의 투쟁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공연을 오겠다 이러면 꼭 전날 이렇게 철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왔을 때 또 전날 재생과 쌍차 공성장을 철거를 했었고, 오늘도 전날 어제 그 쌍차를 했습니다. 이놈의 세상은 참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왼쪽으로 살짝 움직였습니다. 왼쪽으로 조금만 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게 있죠. 비보호 좌회전이 사고 나면 전부 그 비보호 좌회전 한 차 책임인 거 아세요? 네,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왼쪽으로 가야겠죠.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런지 몰라도 장기런다니 온통 비보 좌회전 직진과 좌회전을 같이 보장해주던 그 신호는 어디에 앞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지나가기를 한참이나 기다렸다가 신호가 몇 번이나 바뀌고 나서야 겨우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왼쪽으로 가다가 어디 사고라도 나면 무조건 왼쪽으로 간 사람 책임. 왼쪽으로 가다가 어디 무슨 일이 나면 무조건 너의 책임.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 보호할 생각이 없는 좌회전, 해서는 안 되는 좌회전. 종소리 듣고 다음 달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12번 치나요? 그냥 가죠. 그냥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모르는 노래 들려드렸는데, 우리가 투쟁하면서 그래도 힘들지만 승리에 대해서 확신 가질 수 있는 거, 바로 이렇게 많이 보여주신 복지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시는 노래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참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람 불어도 눈보라
저도 그대 당신은 내 사랑 거친 손가락 못생긴 얼굴 당신은 나의 참사랑 바람 불어도 눈보라 쳐도 그대 당신은 내 사랑 거친 손가락 못생긴 얼굴 당신은 나의 첫사랑 두쟁 속에 우린 만났죠 야윈 얼굴 서로 보는 것 우리 세상 만들 때까지 우리 변치 말고 두대 맞아도 그대가 내 어깨에 어리는 뜨거운 그 온기는 노동의 꿈과 희망입니다. 머리가 깨지도록 아플 때 개구리니 최고 이놈의 키스관 달려면 캔터tom이 최고 이빨이 시리고 아플 때 니타롤이 최고 속이 답답할 땐 가스 활력수 눈물 나는 외로울 때 친구가 최고 힘든 하루 정리할 땐 소주가 최고 답답하고 억울할 땐 뒷담화가 최고 사랑하고 투쟁하는 우리 노동자 최고 제 속에 우린 만났죠. 야위의 얼굴 서로 보는 곳 우리 세상 만들 때까지 변치 말고 투쟁하자고 그대가 감싸주는 내 어깨에 어리는 뜨거운 그 온기는 노동의 꿈과 희망입니다. 그대가 감싸주는 내 어깨에 어리는 뜨거운 그 온기는 노동의 꿈과 희망입니다. 노동의 꿈과 네, 투쟁의 자리에서 힘차게 다시 뵙겠습니다. 노래 바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가수 동지들 쉽지 않으신데 오셔서 아름다운 노래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종탑 동지들도 한낮에 노래 들으면서 기뻤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한 소식들이 속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노동 뉴스에서도 바로바로 소식들이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전국 비정규 연대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문제 관련한 정책위원 활동하고 계시는 동지가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오민규 동지 모시고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한 정세 이야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힘 있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전국 비정규노조 연대회의 정책위원 오민규라고 합니다. 제가 정책자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어디서 이런저런 발표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제 중구청이 저짓거리를 안 했으면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마인드라이 먹튀 관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애초에 이제 발제하러 예정한 동지가 있었는데 그 동지가 도저히 일정이 안 된다고 해서 긴급하게 대타로 제가 투입됐습니다. 정책자 타이틀 달고 있지만 제가 태어나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토론회 발제를 해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연말 며칠 밤을 새고 제 이름이 새겨진 외자보를 이걸 제가 아직 애는 없습니다만은 자자손손 물려주려고 갑으로 USB에 저장도 해놓고 했었는데 이 지랄 맞은 어제 그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토론회가 날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대역 배우가 주연이 좀 아파서 진짜 난생 처음으로 주연 무대에 한번 서보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이거 손해배상 누구한테 청구해야 됩니까 이거? 열 엄청 받았습니다 지금. 국회 얘기가 나와서 특수고용 문제를 얘기하러 나왔다가 서두에 이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여하튼 저의 행복 추구권과 기대권을 압살한 중구청장에게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그놈의 국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논의가 되나 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문제를 어떻게든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보기 좋게 자기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복지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색은 내고 싶고 하지만 반발하는 자본가들 자본의 입맛에도 맞춰주고 싶고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레이스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맨 먼저 시작된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험 확대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보험 자본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발이 닳도록 국회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확대하면 안 된다고. 왜? 보험 50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이 적용되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자기들이 팔아먹어야 될 손해보험, 상해보험이 그 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비밀리에 8에서 10개 업종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업종별로 갈 때마다 부딪히면서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무슨 프로젝트인지 모르겠지만 8에서 10개 업종 산재보험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라고 하는 실태조사를 지금 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지난주에 국회 노동복지포럼이라고 있지요. 거기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보호방안, 법적 정책적 보호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등등 여야 몇몇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노동복지포럼인데 그날 발제를 맡으신 이화여대 도재영 교수의 입장은 거의 지지난 정권이죠.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 나왔던 김진표 의원 안 수준으로 법제화를 하자라는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놀랍고 정말 화가 날 노릇입니다. 이렇게 되돌이표를 해도 어떻게 전 정권에 제일 나빴던 입법안을 가지고 그걸 이제서 한번 해봅시다 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더욱 기도 안 찼던 건 도재영 교수의 하는 그래도 최소한 노동조합법은 적용하자는 거고 민주노총하는 노동조합법에다가 근로기준법까지 엎쳐서 하자는 거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날 근데 토론회 때 발언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김진표 의원 아니든 아니면 도재영 교수가 니는 무슨 아니든 간에
노동조합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안은 최소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단체를 구성할 권리, 노동조합을 구성할 권리가 아니고 단체를 구성할 권리, 거기에다가 그 단체가 대표해서 회원들 대표해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정도 주고 땡입니다. 파업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지 않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3월 29일 날 노동부 장관 지금 임명된 방한함 노동부 장관이 박근혜에게 첫 업무보고를 하는 날이죠. 업무보고를 하고 그날 곧바로 기습적으로 정부 입법안을 하나 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인데요. 노동위원회 하시면 우리가 자주 가는 문제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쟁의조정 신청을 넣으러 가든지 아니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유죄 신청을 넣든지. 그래서 심판위원이 있고 조정위원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데 기존 심판위원과 조정위원회 하나 더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뭘 추가하느냐? 알선위원이라는 걸 추가한답니다. 노동위원회가 도대체 뭘 알선하려고 알선위원을 추가할까요? 학습지 교사, 애미콘 트럭 기사 등등 특수고용 분쟁이 들어오면 이게 지금 노동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다가 알선위원회라는 걸 신설해서 학습지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다. 그럼 알선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만에 하나 잘 풀려가지고 알선위원들이 조정을 해서 노사 양측이 합의를 하면 단체 협약이 아니라 그 합의서는 민법상 계약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입법안을 내놨습니다. 아니 그런 걸 내놓으려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내와야지. 지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왜 노동위원회법에다가 이런 개정안을,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쥐새끼처럼 기습적으로 이렇게 냈겠습니까? 첫 번째, 민법과 노동법 사이의 경계를 허물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겠다는 것이면서도, 두 번째, 학습지 교사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서 노동자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저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월 임시국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네요. 4월 10일 날 업무보고를 하고 4월 22일 날 노동관련법 법안심사 소위가 열립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작년에 새누리당이 특수고용 노동상법 받겠다고 했는데 이쪽 플레이어들이 워낙 제대로 못 풀어가지고 차려놓은 떡을 밥상을 못 차려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작년 12월에 우리 입장에서 뭔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법안심사소위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심상정 의원께서는 대선 일정을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에 불출석하셨었고, 홍영표 민주당 단사는 문재인 선거운동 지원하러 가야 된다고 급하게 김경엽 의원으로 법안심사소위 의원을 교체했습니다. 그런 참 중요한 법안심사소위에 작년에 대선 일정을 이유로 여러 가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새누리당이 특수고용 노동상법 받겠습니다 하는데도 못 받아먹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세는 바뀌어서 새누리당이 드디어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김진표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움직임이 그렇게 포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특별법 똥창으로 빠질 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전 정권, 노무현 정권 시절에 가장 나쁜 입법안이었던 김진표 안으로 다시 되돌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엄중한 우리의 대응 태세가 요구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한번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지점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 중구청의 작태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까 우리 강교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민주노총이 지금 지도부도 못 뽑고 있는 이런 상태라지만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참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쟁사업장이 정말 외롭게 전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시 한번 투쟁의 열기로, 투쟁사업장만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조직하려고 하는 기존 일반 사업장들의 열기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붙어봅시다. 작년에 300조합원으로 1200조합원을 만들어냈던 대구 건설노조 동지들
엊그제 1000명이 모여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메이데이 날 총파업 선포를 하면서 5월 초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비록 제가 발제하는 토론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 연대회의라고 하는 조직이 300여 명의 민주노총과 그리고 상급단체가 없는 독립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학교 비정규직 동지들은 6월 22일 다시 한번 총파업을 벌려내겠다라고 결의를 밝히셨고, 인천공항에 간접 고용 우리 2천여 비정규직 조합원들 현재 하청업체를 상대로 집단 교섭을 하고 있는데 안 풀립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5월 추가 하순에 쟁의조정 신청을 넣고 6월 달에 전면 파업을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6월에는 이제 건설 노동자들과 건설 플랜트 노동자들이 또다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지난 대의원대회 때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숨죽이고 있던 노동자들이 기지개를 펴고 봄기운과 함께 대중투쟁으로 파업으로 일어서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이 호흡하고 힘을 받으면서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과 우리 비정규직 철폐가 결합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함께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전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풀려는 의지는 그닥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투쟁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또한 승리로 매듭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 레미콘, 화물, 덤프, 골프경기 보조원, 퀵서비스 이런 동지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투쟁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학생투기 교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네, 누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봄은 왔는데 노동자의 봄은 언제 오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여민이 오수영 동지도 한결 옷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패딩을 벗고 저렇게 한낮에 나와 있는 거를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이 왔구나 실감을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겨울 패딩 잠바를 벗고 나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봄바람 같은 산뜻한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병준 MC 사루타 래퍼라고 합니다. 저도 좀 익숙치 않은데요. 우리 래퍼는 동지 모시고 산뜻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루타입니다. 가스가 깨고 아득한 둥지 위로 펼쳐진 미지의 땅 그곳으로 방향 길을 잡고 아직 뻔한 그를 따라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난 별들을 벗삼아는 멍든 밤을 달랜다. 힘줄과 뼈가 굶주려 날 수 없는 나에게 세상은 비웃으며 포기하라 하는데 지평선 저 넘어 흐르는 강을 건너 드넓은 대지를 걷고 걸어 그곳에 가고 싶어.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날 수 있어. 그간 희망한 모든 것을 이뤄내고 싶어. 여전히 현실 벽은 높지만 굳게 마음을 다잡아 잃어가는 자신감 두 발로 움켜잡는다. 나 이 사람 듣고 달랠 자신이 없어. 밤새 애써봐도 애석하게도 어둠과 맞서기 힘들어. 뚫어내고 있는 물거센 바람에 날려 보내면 저기 떠오르는 태양 위로 높이 날아올라. 갈 수 있어, 그곳에 갈 수 있어. 세상에 날개 펴고 저 하늘을 날 수 있어. 끝까지 가보겠어. 나에게 꿈이 있어. 이제와 뒷걸음치면서 포기할 순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날 수 있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묶어둘 순 없어. 끝까지 가보겠어. 나에게 꿈이 있어. 이제와 뒷걸음치
치면서 포기할 순 없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는 버덕이는 나겠지. 그 무엇이 우리를 도록 허덕이게 하는지. 인생이란 시험기에 오다분이 담았지. 자저 뒤에 바람 빛은 더욱 아름답겠지. 확신보다 의구심이 늘어나는 후회지. 근전처럼 반대리 내 마음 때문이겠지. 질투와 시기 끝이 없는 잠과 욕심. 그곳에서 벗어나 저 높이 날고파. 시리 쉬어 날 더욱 날게 하소서. 이건 마지막을 걷고 싶은 시인의 유서. 내 부족함은 끊임없이 다그치소서. 그대 품에서 느끼는 깊은 사랑의 용서. 길을 잃어지면 다시 어두운 밤이 되도록. 울고 있다면 내게 높다는 빛을 내려주오. 그 빛으로 몸에 녹여 지평선 저 너머로 팔을 저어 끊임없이 맹을 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있어. 그곳에 갈 수 있어. 세상에 날개 펴고 저 하늘을 날 수 있어. 끝까지 가보겠어. 나에게 꿈이 있어. 이제와 뒷걸음치면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묶어둘 순 없어. 끝까지 가보겠어. 나에게 꿈이 있어. 이제와 뒷걸음치면서 포기할 순 없어. 저는 이 투쟁이 최장기 투쟁 기록을 세운 게, 저는 이 투쟁이 꼭 승리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갈 수 있어. 세상에 날개 펴고 저 하늘을 날 수 있어. 끝까지 가보겠어. 나에겐 꿈이 있어. 이제와 뒷걸음치면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날 수 있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묶어둘 순 없어. 끝까지 가보겠어. 나에겐 꿈이 있어. 이제와 뒷걸음치면서 포기할 수 없어. 나의 두려움들이 바람처럼 소리내어 운다. 난 어리고 나약했어. 밤새 울다. 실패라는 두려움과 흘러가는 외로움 다 이겨내리는 다짐 속에 이들 누가 문다. 바람이 또 분다. 날 수 있을까? 나뭇가지 끝에서 눈을 감고 있던 날 밤하늘 수놓았던 별빛들을 저가 저기 떠오르는 태양 위로 높이 날아올라. 우리 패배의 기록을 남기지 말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서 꼭 승리의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노래인데요. 중간에 이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선창하면은 여러분들이 분노를 담아서 크게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잠깐만요. 이제 선창 해볼게요.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예, 노래 들어주세요. 서러운 울음소리 가득한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쓰러진 노동자들의 탄식의 소리 더 이상은 그냥 두고 못 보겠어. 자본의 폭력에 살해당한 노동자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 자네. 경제민주화 운운하는 너희 정말 가짜네. 사과와 약속 결국 모두 가짜네. 말뿐이었던 대화 경찰 특공대와 부사대의 무자비한 폭력 살인 진화 분노가 책임지나. 핵심 기술 먹고 튄 상하위와 무능력한 경영진이 지난 77일 정보파워 435 제시한 손배가 압류는 망나니의 칼이 되어 처절하게 죽어간 24분의 분노. 얼마나 더 죽어야 끝이 날까. 해고는 살인이다.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 해고는 살인이다. 이제 그만 야만은 멈춰. 해고는 살인이다. 두 눈에 눈물이 맺혀. 해고는 살인이다. 이제야 목소리로 외쳐. 자, 같이 외쳐봅시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 함께 더불어다 함께.
명예 그건 영원 아닌 그한테 배고파서 못 살겠다 70년의 노후가 4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가. 고용자와 노동자 악합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파업이란 존재하지 않아. 이 땅에 돈 없고 힘없는 99% 모든 것을 가지고도 착취하는 1% 비정규직 없는 세상 부당한 정리해고 없는 세상 눈 뜨고 당할 수만은 없던 더 이상 바로 옆에 통지 서로를 의지하며 썩은 세상의 1%에 맞서 즐긴 놈이 승리한다 웃으면서 끝까지 복직대용 공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높은 고공철 따 위에 전대일들을 따라 더러운 세상에 맞서 투쟁하라. 돈 벌하는 사람이 먼저 이제 그만 야만은 멈춰. 살인이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오는 살인이다 이제야 목소리로 외쳐. 착취로부터 이유를 만들어내는 미친 자본주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 있는 자들 못 모여 우글 대는 폭마천. 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오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아, 오랜만에 좀 익숙치 않은 노래 들으니까 좀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즉각 중단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즉각 중단하라! 즉각 중단하라! 이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네. 오늘 집회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빠르게 진행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금융연맹에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손님이란 표현 적절치 않죠. 네, 우리 동지들이 오셨습니다. 무겁게 오셨는 것 같은데.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김금숙 동지 모시고 연대 발언 듣고요. 저희 소중한 정성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돈봉투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경식 학생노조 대의원 동지 나오셔서 투쟁기금 받아주세요. 죄송한데 우리 여성연 동지들 다 나오시죠? 네. 제가 이 재능기 본사업 집회에 죄송스럽게도 오늘 처음 왔었는데 저 혼자 온 게 아니어서요. 우리 연맹에 여성연 동지들 같이 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투쟁기금을 들고 왔는데요. 생색을 내려고 이렇게 다 나온 건 아니고 이렇게 나와야 다음에 또 오시거든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오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은 노래를 못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동지처럼 랩도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재능교육 동지들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는 전국 사무금융노동자연맹 김금숙 부위원장이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연맹의 여성위원 동지들입니다. 힘차게 투쟁으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사실은 너무 즉흥적으로 해서 우리 여성위원 동지들 좀 당황했을 텐데요. 저희 연맹 여성위원회가 매달 정례적으로 열리는데 특히 재능교육 동지들의 투쟁을 그동안 많이 지켜보고 연대해왔습니다. 최근에 지난 연말이었죠. 우리 해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가신 두 분 여성 동지들이 투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연맹의 모든 동지들이 이 투쟁에 함께해야 되지만 특별히 저 여성 동지들과 재능교육에 계신 많은 여성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저희 여성위원회가 저희 연맹 여성위원회 한 20, 30개 정도의 사업장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조금씩 모아서 오늘 저희도 마음과 함께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동지들 여기 제가 볼 때 재능교육 투쟁에 연대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혈 활동가들이라 잘 아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 최초의 고공농성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역시 선행학습을 많이 하신 동지들이군요. 강주령 동지라고 평양의 고무공장의 여성 노동자였는데 평양의 을밀대라는 곳에서 고공농성을 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고공농성 투쟁입니다. 그것이 시작된 연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1933년입니다. 예, 이게 무슨 평행 이론도 아니고 저희가 오늘 이 찾아온 재능투쟁 오늘이 1933일을 맞는 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길어서 무덤덤하기까지 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노동계의 최장기 투쟁사업장이 되었고요. 어제 저희가 쌍차 대학원 그 농성장도 방문했습니다. 그 농성장을 짓밟은 자리에 화단을 놓고 있었고요. 제가 간 시각에 어디서 모아온 공공근로 어르신들을 동원해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개인적으로 결심한 게 옥상 텃밭에 화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꽃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꽃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투쟁하는 동지들을 짓밟고 그 자리에 꽃을 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올해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는 심지 않기로. 이게 뭡니까? 누구를 위한 꽃입니까? 그게 도대체. 네, 그런 마음들, 사실 저희가 이 투쟁 자리가 무거운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자리입니다. 다만 저희 제약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연 동지들이요, 재능교육 투쟁이 비단 재능교육 동지들만의 투쟁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의 문제이고 학습지 교사들의 투쟁이니 교육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일반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 같은 노동자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00일 가깝게 투쟁을 해서 비로소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많던 조합원들이 불과 몇 명 남지 않도록 이렇게 온갖 탄압과 힘든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겨우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투쟁하지 않았다면 이 노동자성 인정받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저 두 동지, 오수영, 여민희 동지가 외롭게 저 동첩에서 1933년 강주령 동지가 했듯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동지들의 투쟁이 결코 외롭지 않도록 이 땅에 일반 고용 노동자들도 힘차게 함께하겠다는 뜻을 모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동지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왔고요. 앞으로 이렇게 온 것을 계기로 더 열심히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네? 그래도 괜찮나요? 왜냐면 이게 식사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괜찮으세요? 그러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어디서 온지는 좀 얘기하고 가셔야 된잖아요. 우리 동기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시겠으면.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생명보험집의 부위원장 박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영스타드 부위원장 이재경입니다. 끝까지 승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사업회사업부가 부위원장 정수이고요. 사업장은 신한은행 투자 지금 구직부장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알파신의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힘찬 연대투쟁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회익투자증권지부 부지부장 정유미입니다. 투쟁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투자증권 부위원장 남정희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대하겠습니다. 투쟁! 네, 끝으로 오늘 저희 연맹 소속 사업장 중에도 4월 23일이면 1년째
그 사측의 노조 탄압과 단협 폐지에 맞서서 투쟁하고 계신 골든브릿지 동지들 뒤에 와 계십니다. 여성의원만 불렀더니 안 나오셨습니다. 저 뒤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재능교육 동지들의 투쟁과 골든브릿지 동지들의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네, 말이 길어졌고요. 예, 기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투쟁 발언입니다. 오랜만에 동지들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파업 오늘이 348일차 맞나요? 네. 파업 348일차 투쟁하고 있는 사무금융연맹의 골든브릿지 노조 이묘선 동지 모시고 투쟁 발언 듣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지부 이묘선입니다. 오수영 여민희 동지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저희가 3월 23일 이제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날짜는 아래야 머래 이런 거고요. 저희가 간단히 지금 짧게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저희가 어떻게 파업을 시작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업 시작한 지 7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8년 전이고요. 저희 오너가 그 당시에 저희가 투기자본한테 넘어갈 건지 또는 우리가 청산이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과 같이 나타나서 이제 너희 손을 잡아줄게. 우리 공동으로 경영을 하면서 같이 잘 살아보자 해서 우리가 다른 투자자를 다 멀리하고 아주 적은 매력이 적은 우리 이상준 회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공동으로 경영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동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 경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동 탄압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창조 컨설팅을 동원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계약안을 내놨습니다. 임단협에 대해서 정리해고 등의 계약안을 내놓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랬더니 이제 노동조합 단협을 해지를 했고요. 그리고 판별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파업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역인이 뭐니 많이 있었고요. 창조도 계속 있었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희가 다행히도 회장이 노동 탄압만 한 게 아니라 경영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죠. 경영상으로 지금 골든브릿지 모회사가 있고 캐피탈, 증권, 저축은행 등등등이 있습니다. 다 작아요. 작아. 큰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저축은행, 최근에 저축은행이 많이 경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저축은행도 이제 기본적 자존심 상태와 더불어 경영상 위기에 놓인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모회사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은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증권사가 좀 돈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산이 꽤 있는 작지만 강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증권에서 자금을 빼서 저축은행으로 이제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계열사 우회지원 했고요. 이제 이게 불법이 아니다 기다 하다가 결국에는 금감원에서 특별 감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제재 결정이 났습니다. 우회지원 맞다. 그래서 기간 경고라 하면 그 다음이 영업 정지입니다. 아주 중징계예요. 기간 경고 받고 이분들 중징계 받았습니다.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 이게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절차가 복잡해요. 우리 한국은 그렇잖아요. 금감원 결정 나고 나서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나고 그 다음 금융위에서 최종 승인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증권선물 났고 이제 금융위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2주 전인가 금융위원회에서 의원 상정을 받고 거기서 통과를 마지막으로 됐어야 하는데 근데 이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되고 나서 이 원장이 되고 나서 바쁘셨는지 의원 상정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수요일 2주마다 열려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의원 상정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주 후 수요일 날 이제 금융위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름으로 해서 저축은행에 지원이 어렵게 되자 이제 다른 꼼수로 캐피탈을 증권에 팔아서 받은 돈으로 저축은행에 유예 지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제지가 확정이 되면 지분 투자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캐피탈 일부를 증권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캐피탈을 제재 확정 전에 증권에 빨리 넘기려고 갖은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막기 위해 1인 시위로 산발적으로 금융위 금감원 청와대 서부지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많이 힘듭니다. 지금 공진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변화먹는 투쟁, 결국에는 어렵다던 종탑. 사실 제가 여성이고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고 저기에도 부모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미안합니다. 제가 여성이라서 함께하는 노동자인데 대신 올라갈 것 같아서 매우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송구하고. 우리 투쟁도 중요하고 재능 투쟁도 중요하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투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민희 동지, 오수영 동지 한번 애청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그 안철수 문재인 할 때 그 지나가다가 엿들었는데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민이 하면 제가 여민이 하면 오수영 외치시는 거고요. 제가 오수영 하면 여민이 외치시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민이! 오수영! 오수영! 여민희! 여민희! 오수영! 오수영! 여민희! 여민이 오수영 동지 힘내십시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네. 마무리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투쟁사업장 동지들의 마음은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제일 잘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안 가는 투쟁사업장이 없으시고, 네. 그리고 크든 작든 함께하는 우리 조직인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본부 이세훈 본부장님 모시고 생발언 듣겠습니다. 네, 동지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오수영 동지하고 여민희 동지가 종탑에 올라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종을 치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될 건데요. 저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노틀담의 고추라고 하는 영화 생각이 납니다. 한 여인이 마녀로 낙인 찍혀서 갈 데가 없어서 수도원 성당 건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그래서 그 여인을 한 고추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당에서 고개하는 것을 봤던 영화 생각이 납니다. 그게 중세 사회입니다. 권력에게, 종교에게 도전하면 여지없이 마녀로 낙인 찍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괴롭힘을 당해도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패스를 그 사이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이는 그 마녀 재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동지가 노동자가 아닌데 노동자라고 외쳤기 때문에 5년 동안 이렇게 거리에서 농성하다가 저 종탑 위에 올라가서
놀토담의 구출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의 이윤 축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종탑 위에 올라가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민희 오수영 동지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이 삶의 정체를 해소하는 것이 재능투쟁 승리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함께 투쟁합시다. 저 위에 해고자 11명 전원 복직시키겠다고 프랜카드도 써있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조합원 모두가 서명을 해줘야 교섭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고 여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종교가 다른 사람이, 지역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대의원들이고 총회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따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회사가 모든 사람의 입장을 정리해와라. 이것은 지배 개입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천박한 짓거리입니다. 회사가 마음을 열려면 이러저런 토 달지 말고 대화의 틀에서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지들? 우린 여전히 이 재능 교육이 악질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기욱 위원장님 5월 1일까지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2일부터 차별철폐 대행진을 합니다. 이런 투쟁들을 답이 없으면 우리가 투쟁으로 몰아붙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재능 투쟁을 이 사이에 고발하기 위해서 송화봉송도 했고, 지국별 1인 시위도 했고, 노래도 만들어서 재능 아웃을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그러한 투쟁들을 벌려가는 투쟁을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재능 자본과 불필요한 미친과 마찰로 소모하는 것 원한다면 우리 그렇게 답변으로 해줍시다. 힘차게 이 봄날과 함께 재능 투쟁들을 또다시 만들어 가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구호 외치면서 우리 마지막 종탑에 있는 동지들 이야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쌍차 대한문 폭력 침탈에 대한 항의와 그리고 노동조합 인정하지 않고 1901을 싸우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교섭에 나오지 않는 저는 그 규탄의 내용을 담아서 외쳐보겠습니다. 쌍차 분향소 폭력 침탈 여행자를 석방하라!
5일차 맡고 있습니다. 여민이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동지들, 오수영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곳 동탑에 올라온 지 벌써 2달째입니다. 종탑에 올라왔던 첫날, 눈 덮였던 산들이 잔뜩 물을 먹어 붉은빛이 돕니다. 새순이 올라왔는지 강아지 털마냥 복실복실해져서 손으로 쓰다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멀리서 봐도 생명이 요동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훨씬 많은 생명체들이 꿈틀거리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50일 투쟁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승리를 위해 봄나무들이 연대의 물을, 단결의 물을, 투쟁의 물을 사력을 다해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재능교육은 여전히 우리 투쟁의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연대도, 단결도, 투쟁도 하지 못해 스스로 절망해 말라 죽어버리기를 바라고 있는 속내를 여기저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1933일을 거리에서 싸웠지만 정확하게 노동조합 13년 역사 동안 한시도 투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3,800명의 조합이 이제 해고자 11명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패배한 만큼 재능교육 박상훈 회장도 패배했습니다. 재능교육은 노동조합 탄압을 최우선시하면서 7천여 명의 고사가 이제 3천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0만의 회원이 4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선생님과 회원들 중 유령회원과 유령교사가 또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것이 재능교육의 현실입니다. 재능교육 박상훈 회장은 맞은편 성당 종탑에 올라가 있는 노동조합과 걸려있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탑에 올라온 지 2달이 되었지만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래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은 바위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내부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요구와 내용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은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능교육에게도 남아있는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단체협과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지, 재능투쟁 승리하자. 전원복지, 재능투쟁 승리하자. 재능투쟁 승리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벌써 투쟁. 예, 오늘 너무 많은 동지들이 아침 집회에 함께 해주셔서 제가 목이 메었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네, 이제 집회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 요구안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네, 제가 단체협약하면 동지들께서 원상회복 외쳐주시고요. 제가 해고자 하면 전원복지 외쳐주시고 다 함께 재능투쟁 승리하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단체협약! 해고자! 재능투쟁 승리하자!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은 우리 종탑을 바라보면서 비정규 철폐원들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